네, 2022년 11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왼팔이 더 중요하죠. 이라고 하는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정진상 씨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저희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 표현이 겹치면 실상이 드러날 것이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을 것을 믿는다. 라고도 했습니다. 제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 파괴의 혈안인 정권이 정권을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는 망가지고 외교는 추락, 한반도 위기는 심화되는 전략은 한반도의 위기는 심화하는데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검찰 독재 칼춤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데 당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정진상 씨가 구속된다고 했을 때는 우울하다, 우울증 거리는 것처럼 표현됐었고요. 이재명 씨 말은 그때 달라요라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어쩌면은 이 대장동 게이트 사건은 아니지, 대장동 게이트가 더 크죠. 저희 조선일보는 쌍대성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쌍대성, 쌍방울이 연루된 북한하고의 연루된 사건. 그 다음에 대장동 게이트고, 성은 성남축구FC에 두산한테 특혜를 줘서 받은 돈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들. 이게 다 모두 정진상, 그 다음에 이재명이 다 관여된 사건이라서 이거는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라 쌍대성 사건이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표현했던데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흥미로운 거는요, 지금부터는 이 사건, 쌍대성 사건이든 대장동 게이트는 이 주체가 이재명이 아니라 정진상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대장동 게이트에서부터 이 쌍방울 게이트, 대북 게이트죠. 그 다음에 성남FC 후원 문제, 이런 것들이 연출은 정진상이 하고 앞에 얼굴 마담을 이재명이 했다. 주인공이 정진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모든 걸 조율을 했고 그가 만든 각본에 따라 또는 지시에 따라 이재명이 움직였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정진상 씨는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보였죠. CCTV를 평소에도 의식했고, 또 검찰 조사에 따르면 자기 주소지로 된 데는 거의 살지 않고 가족만 살고 다른 곳에 살았다. 유동규 씨가 돈을 들고 갔을 때 CCTV가 없는 아파트 계단에서 만났다. 그리고 사진도 본인 얼굴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흔적이 보이고, 이번에 구속되면서 마스크 쓴 얼굴이 나왔지만은 그 전까지는 제대로 된 사진이 거의 없었죠. 어딘가 숨어서 뭔가 모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를 얼마나 믿었는지 유동규 씨가 문제가 나왔을 때 이재명 씨는 정진상, 김용이라야 뭐 내 측근이라고 하지 유동규가 뭐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가까운 사람인데 이 정진상 씨는 거의 언론에 안 드러났고, 그리고 돈도요 뚜벅뚜벅 막 엄청 받아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조선을 세울 때 두 명의 의지가 충돌하게 되죠. 이 무관 출신인 이성계가 리더십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그 힘을 이용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정도전이 있었고, 그 정도전을 따라 배우면서 같은 길을 갔지만 나중에 신하의 나라가 아닌 왕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방원이가 있었는데, 실질적인 조선의 건국자는 두 사람이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재명을 앞세워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정진상이 아닌가. 그래서 극도로 조심을 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이제 정진상 씨가 이제
그 돈을 받는 것도 은밀하게 받고 뭐 어떻게 하고 다 부영하고 하니까 이런 것이 이제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서 구속이 된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제 진실 여부는 재판소 많이 다투겠죠. 근데 이재명 씨는 이쯤 되는데 뭐 반발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람이니까. 근데 참 그 본인이 쓴 말 자체가 벙벙해요. 포연이 거치면 정치적 실상이 드러난다. 뭐 유검부재, 무검유재. 아니 이런 얘기는 진짜 저 같은 평민들이 할 수 있는 얘기지. 억울해서. 근데 대통령 선거까지 나갔던 사람들이 유검부재. 아니 그렇다면 지금 딱 생각드는 거는 이재명이 지자마자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추진한 게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하는 이해가 바로 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여러 가지 방탄법안을 만들고 이재명 씨가 국회의원이 되고 이재명 씨가 당대표가 되고 하는 과정들이 자기 살기 위한 과정이었고, 그러니까 계속 이 민주당 세력들은 이 이재명을 이용해서 뭔가 지금 해먹으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나오서겠죠. 지금 보십시오. 정치가 하나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급변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많은 노력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0.7%포인트 참 아깝겠지만 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당을 이끌게 된 사람은 새로운 여당과 충돌하게 되고 혼자 화살을 맞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했기 때문에 그가 민주당에서 실세로 계속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한 그를 민주당의 대선 이후 최초의 대표로 만들어 놓으면 여당과의 싸움에서 온갖 화살을 맞고 먼저 제거가 되죠. 민주당 사람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이재명이라고 보면 참 큰 오산입니다. 지금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는 사람, 저는 지난번에 이낙연이 오면 잘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봤는데 이낙연뿐만이 아닐 겁니다. 박주민 등 그 수천 사람들이 어차피 이재명은 골로 가, 그 이후에 어떻게 해보자라는 작전들을 짜고 이재명을 위해 충성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각자의 주판을 굴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유승민 씨가 국힘당에서 아주 독특한 일을 하고 있죠. 이준석의 대부라고도 하는 그가 이준석과 더불어 국힘당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국힘당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당선시키긴 했지만은 아직 윤석열 대통령 친정 체제가 구축이 안 돼 있죠. 뭐 장제원이냐, 뭐 지금 비대위원장인 정진석이냐, 아니면 또 누구냐 등등 계속 이렇게 교체가 되고 있지만 누구 하나 딱 당에서 대통령과 통하는 2인자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도 비상대책위원회 시점이고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전당대회에서 차기 대표를 뽑을 겁니다. 그 대표는 2024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 대표가 당권을 질 가능성이 크죠. 그죠? 그 당권 선거에서 누가 될지는 정진석 뭐 누구 숱한 사람 거론되지만 모릅니다. 어쩌면 유승민은 그걸 바라보고 지금 저런 이야기를 던지는 겁니다. 저런 얘기를 던지면 국힘당의 기존 색깔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많죠. 상당히 좀 웰빙 정당이고 투쟁력도 없고 하니까. 근데 내부 입파를 막 하는 걸로 보이면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또 그런 국민들이 당원이 아닌 사람도 투표할 수 있을 테니까 뜻밖의 유승민한테 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승민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역선택이란 말이 있었죠. 과거 홍준표 지지율이 높았던 것도 역선택이다 그러는 거죠. 네. 정치는 그런 겁니다. 국힘당에서도 포스트 정진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민주당에서도 포스트 이재명을 바라보고 각자 언제 나가야 가장 좋은지 주판을 튀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진석 씨는 비대위원장이니까 그야말로 비상체제니까는 그러려니 하지만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거되는 것은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도 유심히 보겠지만 사실 민주당의 차기를 노리는 사람들도 안 돼요 하면서 반가워요 돼요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재명이 결국은 지금 빠져나가기가 어렵죠. 저렇게 해서 저 양반이 갔을 때 그 이후에 민주당을 이어받는 사람이 이 민주당을 붐업시킬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씨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 대표가 됐는데 지금 이상반이 깔아앉으면서 민주당을 동반으로 물귀신으로 끌고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 차기 이재명 이후에 당권 잡은 사람은 민주당 붕업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더군다나 박지원 씨가 이 손혜원 씨가 이제 이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내놔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제스처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나오니까는 손혜원 씨가 목포 출마하기 어려우니까 박지원 씨가 민주당 복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복당하게 되면 민주당은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들게 되죠. 자기들끼리는 운동력 강한 사람이 뭉치는 걸로 보이겠지만 천만의 말씀, 세상은 합리적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 정진상 씨가 그렇게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부산 경상대학교에서 운동권 출신이었던 얘기가 있는데, 부산에서도 주력 운동권은 참 이게 불편한 이야기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안보 안전을 다루는 기관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있고 정보부가 있고 군은 빼고, 그 다음에 군도 좋아요. 군도 있고 소방도 있고 해경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강력한 기관은 검찰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부입니다. 그 다음 군 이런 데가 강력하고, 그 다음 경찰, 그 다음에 해경으로 봐야 되나 소방으로 봐야 되나, 소방 해경 비슷하고 그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서열화 하는가 하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엘리트라 그러면 서울대학교 졸업자들입니다. 검찰 순후부에 가보면 서울대학교 출신 검사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부에 국정원에 가보면 스카이 출신들이 상당히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가보면 경찰대학도 있지만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등 이 경찰 행정을 하신 사람들, 물론 거기도 고시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해경청에 가보면은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이나 수산대학, 목포해경대학, 목포해양대학, 군산수산대 이런 출신들이 좀 많이 있는 게 보입니다. 반대로 또 소방청에 가보면은 주력 사람들이 재난 관련 학과들이 있어요. 서울에는 몇 개 없고 지방에 많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린가 하면 그 구성원들이 엘리트로 구성되어 있을수록 그 기관의 파워가 세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센 게 검찰, 그 다음에 정보부, 그 다음에 군은 육사도 있고 워낙 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소방, 해경 이렇게 내려간다 이겁니다. 각각의 구성원들의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자기 친구들이 온갖 기관에 민이든 관이든 다 가 있으니까 네트워크도 좋고 빨리빨리 일이 처리되고 정보 교류도 빠르죠. 그러니까 늘 파워풀하고, 검찰은 빠릅니다. 근데 그 밑에 얘기 안 갈수록은 점점 그게 잘 안 되고, 이번처럼 이태원 사건 생기면은 소방은 어떻게 잘 대처를 못 합니다. 여론 일으키는 데 한계를 느끼고, 기자들도 메이저 언론일수록 스카이 출신, 서울대 출신이 많은데 거기랑 어떤 커넥션이 없다 보니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적죠. 이런 게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진상 씨는 운동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운동권도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주사파든 뭐든 거기가 주요부를 이끌고, 한참 그들이 끌다가 이제 내놓게 되면은 연대도 하고 고대도 하고, 서울대 연고대랑 같이 간다 치다. 그 다음에 한양대하고 흘러갑니다. 지방으로 가서 경기 동부연합에 누구다, 이석기다 하는 세력들은 상대적으로 좀 저 아웃사이더죠. 그들이 나중에 권력은 잡을 수 있어요. 권력은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아웃사이더고, 부산의 경상대학에서 운동했다 그러면요, 부산대학이나 동아대학에 확 밀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하려면 누군가를 붙잡고 해야 되죠. 정진상이 그런 케이스로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그렇게 합이 맞았던 거죠. 근데 그걸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벽이 있죠. 정진상 씨가 운동권 서열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재명 씨가 대학생 때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근데 이제 운동권 친구들이 이 흑수저니까 그걸 이용해서 쭉 키워준 건데 같이 크다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묘목 북한 보내기 운동, 이런 운동들을 우리 좌파 세력들이 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북한의 살림을 키우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들이 5만 원을 내면 묘목을 사서 제 이정원 이름으로 북한에 보내주는 거예요. 북한은 그걸 키워서 살림 녹화 잘한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고 이렇게 되면 거기서 돈을 내놓죠, 의회에서. 그거 갖고 이제 그자들은, 좌파들은, 아니, 묘목값이 뭐 한 주에 뭐 5만 원씩 할 게 뭐가 있어요. 저도 고향에 나무 심으려고 물어보니까 비싸게 받아도 작은 거 한 10,000원이면 사더만. 그 1,000원이면 되는 거지. 돈 10배 남겨 먹지 않습니까? 그 이북에 갖다 줄 수도 있고, 근데 이북은 그걸 또 못 받겠다. 그러니까 단동에다가 나무가 말라 죽으니까 심어 놓고 있으니까 북한 못 받겠다고 버티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돈 걷어갖고 북한 갖다 준다고 했는데 못 갖다 준 게 되니까 북한은 놈한테 붙잡고 받았다는 사인이라도 해달라. 그게 누구 한 거야? 그게 쌍방울이 연루된 그 암 누구지? 뭐 민화협인가? 예. 이화영 씨 연결된. 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운동권점 발생이 왜 들어가느냐? 그리고 대장동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재선이 되도록 유리하게 하고 돈을 만들어 쓰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종말에 고하는 시점으로 가는 거죠. 이재명 씨 상당히 우울할 거예요. 지금 많은 거를 잃고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지는 게임일 때는 끝까지 항저하는 게 아니라 빨리 물러나는 게 상책이죠. 지금 부인하고 관계도 최악으로 가버렸고 자식들도 지금 자식 문제도 지금 크고요. 다 걸렸죠. 다 잃을 상황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잃지 않으려고 결사항전 하다가 자기 왼팔 잘리고 오른팔 잘려. 지금은 유동규가 이제 딱 생각 바꿔서 다 불기 시작하는데 좀 전에 와서 김영희 불고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잃는 거죠. 저는 상당히 좀 어리석다. 본인이 우울하다 그러는데 이거 의지가 없는 사람이란 뜻이죠. 제가 지금 이재명 씨를 이야기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 대통령을 제가 왜 이재명하고 감히 비교를 하느냐. 비교되는 거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경부고속도로를 짓겠다고 할 때 대한민국 경제학자라고 하는 사람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0원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 상대에서는 경영학이라는 게 중요 안 하고 경제학이 중요했는데 1,000원 반대. 국회의원 1,000원 반대. 그가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겠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 정치학이라고 학자라고 하는 애들은 전부 다 반대. 서울대학교 연고대학생들 전부 다 하려고 뛰쳐나왔었습니다. 그가 향토회복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게 군부 독재 국토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다. 그렇게 욕을 먹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박 대통령이 이런 것들이 쌓여갖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럭저럭 살게 됐는데 69년도 10월 달에 박 대통령이 담화문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해온 모든 일에 대해 야당은 반대만 해왔던 것입니다. 나는 야당으로부터 한마디 지지나 격려도 받아보지 못한 채 오로지 극단적인 반대 속에서 막중한 국정을 이끌어왔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하여 나는 야당으로부터 매국노란 소리를 들었고 월남의 국군을 파병한다고 하여 젊은이의 피를 판다는 악담을 들었습니다. 없는 나라에서 남의 돈이라도 빌려와서 경제 건설을 서둘러 보겠다는 나의 노력에 대해 그들은 차관 망국이라고 비난했고 향토예비군 창설한다고 하니까 정치적 이용을 꾀한다고 모함했고 국토의 대동맥을 뚫는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하니까 국토의 해체라고 그들은 하였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비방, 중상, 모략, 악담을 퍼부으며 결사 반대만 해왔던 것입니다. 만일 그때 우리가 야당의 반대에 못 이겨 중단하거나 포기하였더라면 오늘 대한민국 설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당은 나에 대한 온갖 인신공격을 하고 나를 독재자라고 비난합니다. 내가 만일 야당의 반대에 불복해 물에 물 탄 듯 소신 없는 일만 해왔더라면 나를 가리켜 독재자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야당이 반대를 무릅쓰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소신을 굽히지 않고 일해온 나의 태도를 가리켜 그들은 독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담화문이 이어갑니다. 지금 이재명 씨는 검찰 독재, 유검무죄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진짜 박 대통령처럼 소신 있게 싸울 용기가 있습니까? 그런 뭐가 건덕지가 있습니까? 그가 정진상 거 손잡고 만들려고 했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리고 소식껏 나간다면요. 지금 자기의 오른팔 왼팔인 김용 정진상을 구속한다면 나를 구속하라 하고 나가야지. 나부터 하라고 나와야지. 지금 저 숨어서 페이스북에다가 저는 뭐 우울하다. 아이고. 유검무죄, 무검유죄, 검찰 독재,
칼춤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야당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 하느냐? 자기는 정진상이 잡혀가도 검찰 독재 칼춤을 막아내는데 주력하고 민생을 지키는 야당 역할에 나는 조사 안 받고 싶다. 나 건들지 마. 이런 겁니다. 정진상하고도 배신하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의 속마음입니다. 감히 박정희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이렇게 딱 하나하나 글 쓴 거에서도 본인의 속셈이 의지가 드러납니다. 그 키우던 개를 좋다고 키우던 개를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하니까 겁난다고 얼른 파양하는 문재인이나 이게 이재명의 의리, 이재명의 정의, 문재인의 의리, 문재인의 정의입니다. 그런 사람을 믿고 따라갔던 우리 국민들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주사파들이 그걸 이용했던 겁니다. 두 사람. 정진상 자기 오른팔이 구속되는데 검찰 독재나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라는 이재명을 보면서 야 저게 깜이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의견이었습니다.